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는 일반인 및 보호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께서는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이상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의 목적은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작용 발생 시 조기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방송의 내용은 예방접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되 접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인의 자율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수록된 주의사항 및 권고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공표한 지침과 2021년 5월 30일 기준 미국 FDA, CDC, 호주 ATAGI, 그리고 영국 MHRA 권고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주의사항은 2021년 5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자료이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 부작용 사례 및 백신 성분 제조 방법 변경에 따라 부작용 및 접종 금기 사항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1차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아나필락시스 및 이상 반응을 경험한 자는 동일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 성분 및 폴리소르베이트 80 성분에 대한 이상 반응 경험자는 파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폴리소르베이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물 중 하나로 화장수, 스킨케어 제품, 파운데이션, 샴푸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소르베이트의 80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부종 등의 이상 반응을 경험하였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 사진과 같이 눈 주위 부종, 입술 부종, 호흡곤란을 경험한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 청소년 및 성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마십시오. 예외 사항으로 만 30세 미만이라도 이미 첫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중대한 이상 반응,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 선택하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임산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후 산모 및 태아의 안전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마십시오. 다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통제본부에서는 파이자 백신에 한하여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접종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의 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지 마십시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 및 급성병증을 보이는 경우도 당일 예방접종을 받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음성인 분들은 급성병증이 호전된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영양제, 포도당 수액, 일반 수액 치료 등을 받은 후 쇼크나 호흡곤란, 과민 증상을 겪은 분들도 접종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성분을 살펴보시고 해당 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2주 이내에 다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백신 간의 면역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 당일 코로나 예방접종을 피하십시오. 정부 지침은 타 백신 접종 시 코로나 예방접종 간격을 2주 이상의 시간차를 두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서 한 달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치료 및 혈장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우 면역 반응
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90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및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장기 이식 환자의 경우 기저 상태 및 면역 상태를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하십시오. 다음의 분들은 접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절되지 않는 만성 질환자, 면역 저하자, 수유부, 특히 수유부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백신 접종 물질이 태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당사자들의 접종 시의 이득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한 이상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방접종 이후 다음의 증상들이 10명 중 1명 내외로 흔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부위로 접종 부위 통증, 발진,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접종 부위에 냉찜질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젖은 수건을 대는 행위는 접종 부위 감염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두통, 근육 통증, 몸살, 발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아스타아미노펜계 해열제나 충분한 물 섭취, 휴식 등을 통하여 수일에서 수주 내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다음은 드물지만 중증 이상 반응으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아래 부작용은 예방 접종 후 1에서 8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눈 주변 부종을 동반한 안면 부종, 입술 구강, 혀 주변의 부종을 동반한 안면 부종 및 호흡곤란, 출혈, 혈압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접종 부위 및 다른 부위의 출혈, 감염, 괴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하지 부종, 통증, 출혈 증상이 접종 이후 나타나는 경우 혈전증 및 혈액질환 감별을 위하여 역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영국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하여 누구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옐로우 카드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MHRA의 최근 5개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접종 부작용 및 중증 부작용, 사망 발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저 백신은 1차, 2차 각각 1270만 건, 1050만 건을 시행하였으며 이상 반응은 57,885건이었습니다. 이 중 317건이 중증 부작용이었고 접종 후 사망 건은 38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2차 각각 2220만, 1070만 건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이상 반응은 17만 건, 중증 부작용은 674건이었습니다. 80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현재 1차 접종 30만 건이 시행되었으며 이상 반응은 185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중증 부작용은 10건, 접종 후 사망 건이 4건 보고되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접종 시행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백신에 비해 짧으므로 모더나 백신에 대한 리얼월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 백신의 시행 건수 대비 이상 반응 비율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파이저 백신은 이상 반응이 0.25%로 1000명당 2.5명에서 이상 반응을 겪었습니다. 중증 부작용은 10만 명당 1.3명이었으며 접종 후 사망률은 10만 명당 1.6명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 간의 이상 반응과 중증 부작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영국 MHRA 데이터에 따르면 이상 반응은 파이자가 1000명당 2에서 3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명이었습니다. 중증 부작용 사례는 파이자가 10만 명당 1.3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9명으로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서 약간 높지만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습니다.
둘 다 흔한 부작용은 아니었고 10만 명당 2명이었으므로 매우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단순 비교로 백신 접종 후 사망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사망률, 자동차 교통사고 후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그 백신 접종 후 사망률은 매우 낮은 확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총정리. 코로나 백신 접종 후의 백신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며 접종 후 2에서 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 몸이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을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 몸이 불편한 상태라면 발열이 없고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될 때에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고 피로감이 심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날짜를 다른 날로 미루도록 하십시오. 백신 접종 이전에 화장품, 연고제, 혈관주사, 다른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겪은 경우에는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백신 접종 추진단에서 금기사항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위의 사례를 겪은 분의 경우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른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0분 정도의 예방접종 후 원내 관찰을 시행하도록 하며 귀가하신 후에도 수일에서 수주간 이상 반응 여부를 환자분 및 가족분이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임산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유효성 시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접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유부는 접종이 가능하나 수유에 따른 영유아 백신 이상 반응 여부를 주의 관찰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1차에서 중증 부작용을 겪은 경우 2차 접종은 금기에 해당됩니다. 단클론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를 받은 분은 최종 치료 후 90일 이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헤파린 유발 저혈소판 혈증 등의 혈전증을 겪은 분은 접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가벼운 부작용은 흔하지만 중증 부작용은 많지 않습니다. 접종 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하십시오. 접종 후 1에서 4주 동안 몸의 이상 반응 여부를 신중히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접종 후 30분 이상 지속적인 호흡곤란, 흉부 통증, 복부 통증을 보이거나 접종 후 접종 부위 출혈, 심한 부종, 피부 벗겨짐, 통증, 염증을 보이거나 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출혈, 부종, 피부색 변화 및 통증을 보이거나 해열제 복용 후에도 지속적인 38도 이상의 발열, 호흡곤란, 전신 통증을 보이는 경우 중증 합병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접종 후 지속하는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1339에 상의하시고 증상이 심하면 바로 종합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후라도 발열 및 상기도 증상 동반 시에는 코로나 돌파 감염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PCR 검사를 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주치 김동규TV의 김동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컨텐츠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